13세기 탐험가 마르코 폴로는 동방견문록에서 마다가스카르에 거대한 새가 산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코끼리를 낚아채는 거대한 맹금류이자 상상 속의 동물인 로크의 모티브가 됐죠. 사실 그가 언급한 새는 맹금류가 아니라 키는 3m, 몸무게가 500kg에 달했던 IP 오르니 속의 조류, 일명 코끼리 새였습니다. 이들은 날지 못하는 초식성 새였지만 개라는 물론 타조알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거대했던 코끼리 새의 알은 아마 수많은 아랍 상인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을 테고 이것이 상상 속의 맹금류 로크의 탄생으로 이어졌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불과 수백 년 전까지만 해도 마다가스카르에는 거대한 코끼리 새를 비롯해 고릴라만한 거대 여우 원숭이들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외딴 섬에서 어떻게 이런 흥미로운 진화가 일어났을까요? 애니메이션 마다가스카보다 더 재미있는 마다가스카르 생물들의 진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아프리카 남동부에 위치한 마다가스카르는 그 기원부터가 꽤 독특한 섬입니다. 아프리카와 가까워 아프리카 대륙에서 떨어져 나온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약 1억 년 전 인도판 서쪽에 붙어있던 대륙의 일부가 떨어져 나온 것이 지금의 마다가스카르가 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곳은 아시아의 일부라고도 할 수 있죠. 마다가스카르는 형성 과정뿐만 아니라 기후면에서도 독특함을 뽐냅니다. 인도양으로부터 불어오는 덥고 습한 바람은 중앙을 가로지르는 산맥에 막혀 섬의 동쪽엔 울창한 밀림을 형성하고 산맥 반대편의 서쪽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사바나 기후를 띠고 있으며 남쪽은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사막 기후를 보이고 있죠. 또 호주 대륙처럼 고립된 지역이라 고유한 식생을 지니고 있는데요. 앞서 나온 코끼리새 역시 마다가스카르의 고유종이었습니다. 얼핏 보기엔 아프리카의 타조가 바다를 건너와 마다가스카르의 자리를 잡은 후 거대해졌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놀랍게도 코끼리새와 가장 가까운 친척은 뉴질랜드에 서식하는 키위죠. 여기랑 여기는 너무 멀어서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요. 지난 2014년 호주 애들레이드 대학교의 진화생물학자 제임스 미첼 박사는 코끼리새 뼈에서 추출한 DNA를 바탕으로 그 기원을 추적했는데 그 결과 과거 1억 6천만 년 전 마다가스카르와 오세아니아가 곤드와나란 초대륙으로 묶여있을 때 코끼리새와 키위의 공통 조상이 등장한 후 여기 보이는 녹색 지역에 폭넓게 서식하다가 이후 오세아니아와 마다가스카르가 분리되면서 공통 조상이었던 조류가 뉴질랜드에서는 키위로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코끼리새로 분화됐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즉 코끼리새는 타조보다는 키위와 가까웠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멸종하고 없지만 마다가스카르에는 작고 귀여운 하마도 살았습니다. 일반적인 하마보다 훨씬 작은 사이즈로 피그미 하마와 비슷했죠. 이들이 언제 마다가스카르로 건너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400km나 되는 바다를 헤엄쳐 건너왔을 리는 없고 북쪽의 코모로 제도의 섬을 통해 건너왔거나 해수면이 낮아져 있던 시기에 건너왔을 거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나일 악어가 마다가스카르 강의 최상위 포식자이지만 사실 먼 옛날 마다가스카르 강의 지배자는 머리 뒤쪽에 뿔이 달린 몸 길이 5m의 보에이란 토종 악어였죠. 진화생물학자 비켈만 박사는 보에이 악어와 나일 악어가 공존했고 둘의 경쟁 결과 보에이 악어가 멸종했다는 기존 시각과는 달리 약 1000년 전 보에이 악어가 이미 멸종한 후 아프리카 본토에서 나일 악어가 건너와 자리를 잡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다가스카르의 창공은 여우 원숭이를 사냥하는 거대한 토종 맹금류 마다가스카르 왕관 독수리가 독차지했었습니다. 이 독수리 역시 아프리카의 왕관 독수리가 마다가스카르로 건너와 섬 거대화 과정을 거치며 몸무게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종으로 약 500년 전에 자취를 감췄죠. 하지만 미국의 영장류학자 패트리샤 라이트는 지금의 여우 원숭이들에게 이 거대 맹금류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들의 경고음이죠. 그녀는 현재 마다가스카르에는 큰 시파카 같은 여우 원숭이들에게 천적이 될 만한 새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마다가스카르 말똥갈이나 마다가스카르 해리어메 같은 작은 새의 출현에도 경고음을 보내는 것을 관찰했는데요. 패트리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파카들의 이런 경고음은 과거 거대한 왕관 독수리를 경계할 때 보였던 행동이었지만 왕관 독수리가 멸종한 지금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진화의 흔적입니다. 라고 말이죠. 물론 이미 멸종한 동물뿐만 아니라 마다가스카르의 현생 생물 중 80%가 마다가스카르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종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포사와 여우 원숭이입니다. 포사는 퓨마와 생김새가 비슷해 고양이과 동물로 착각하기 쉽지만 이들은 마다가스카르 식육과에 속하며 오직 마다가스카르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종입니다. 이들은 약 2500만 년 전 아프리카에 사는 몽고스의 공통 조상 중 일부가 마다가스카르로 건너와 적응 방산하며 일부는 최상위 포식자인 포사로 또 일부는 여러 종의 몽고스들로 분화됐죠. 그리고 포사가 여우 원숭이의 천적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면 이들이 정착하기 훨씬 전부터 마다가스카르에는 이미 여러 여우 원숭이들이 터줏대감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구
지구상의 모든 여우 원숭이는 오직 마다가스카르에만 살고 있는데 약 5천에서 6천만 년 전 아프리카의 한 영장류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뗏목을 타고 아프리카에서 마다가스카르로 건너온 후에 생태적 틈새가 텅 빈 이 섬에서 빠르게 적응 방산하며 8개 과 100여 종으로 분화했죠. 그중 가장 원시적인 녀석이 기괴한 생김새를 자랑하는 아이아이 원숭이로 이들은 긴 세 번째 손가락을 사용해 나무를 두드려 애벌레가 있는 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먹이를 발견했다 싶으면 앞니로 껍질에 구멍을 뚫고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애벌레를 빼내먹죠. 그런데 이 기이한 원숭이보다 더 재미있는 건 1000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엔 수컷 고릴라만큼이나 거대한 여우 원숭이들이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전에 말한 아이아이 원숭이의 자이언트 버전도 있었으며 현재 인드리 원숭이와 가까운 아르키오 인드리스라는 몸무게는 160kg이 넘고 크기는 현생 고릴라와 비슷한 거대한 원숭이가 살았었죠. 뿐만 아니라 메갈라다피스란 거대 코알라 여우 원숭이가 밀림을 누볐으며 현생 목도리 여우 원숭이와 가까운 거대 목도리 여우 원숭이도 마다가스카르 남서부 가시숲에 서식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신기한 사실은 이 거인들의 흔적은 뼈 화석뿐만 아니라 현생 식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마다가스카르 남서부에는 가시숲이라는 독특한 생태 지역이 있는데 이름 그대로 이곳 대다수의 식물들은 날카롭고 두꺼운 가시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용수가만 봐도 아프리카 본토에 사는 이 식물들의 친척은 가시가 없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마다가스카르의 식물들만 가시를 지니게 된 걸까요? 지난 2013년 고 생태학자인 브룩 크라울리 박사는 이 식물들의 날카로운 가시는 과거 이곳에 살았던 거대 영장류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적응한 형질이라고 주장했죠. 크라울리 박사는 멸종한 거대 여우 원숭이의 뼈와 현생 가시 식물들을 분석해 나온 탄소 동위원소의 비가 꽤나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는 거대 여우 원숭이가 가시 달린 식물들을 주 식량원으로 삼았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약 1000년 전 이 식물들을 먹는 거대 여우 원숭이들이 호련히 자취를 감췄음에도 불구하고 가시 식물들은 여전히 몸에 가시를 두른 채 이미 사라진 천적들을 대비하고 있다는 거죠. 과학저술가 코니 발로우는 이처럼 공진화 관계에서 어느 한쪽이 멸종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쪽엔 여전히 공진화 관련 형질이 남아있는 현상을 가리켜 진화상의 시대착오라고 말했는데요. 앞서 언급한 여우 원숭이의 경고음도 이와 같은 현상에 속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길 겁니다. 코끼리새나 하마, 거대 여우 원숭이 같은 동물들은 왜 모두 비슷한 시기에 사라진 걸까 하는 질문들 말이죠. 어떤 과학자들은 약 4000에서 2500년 전 마다가스카르의 기후가 점차 건조해진 것을 멸종 원인으로 꼽기도 하지만 상당수의 과학자들은 약 1200년 전 마다가스카르에 정착한 인간이 거대 동물의 멸종을 가속화시켰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지난 2012년 뉴질랜드의 유전학자 콕스 교수는 마다가스카르인들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추적한 결과 이 섬의 첫 정착민은 아프리카인이 아닌 인도네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온 30여 명의 동남아 여성으로부터 비롯됐다는 논문을 발표했죠. 그는 인도네시아에서 출발해 인도로 향하던 무역선이 항해 도중 해류에 휩쓸려 마다가스카르에 안착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다가스카르의 토착어인 말라가시어는 동남아 지역인 말레이 폴리네시아어에서 유래됐으며 이곳의 주된 농작물 또한 동남아에서 재배하는 쌀과 바나나죠. 또 지역민들의 얼굴에서도 동남아인들의 흔적이 어렴풋이 보이곤 합니다. 어쨌든 1200년 전 이렇게 마다가스카르에 정착한 인류가 거대한 동물들을 사냥했다는 건데 실제로 이를 뒷받침해주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뉴질랜드의 고고학자 앤더슨 교수는 거대 여우 원숭이의 뼈에서 인간의 도살 흔적들을 발견했으며 일부 퇴적층에서는 인간이 숲을 개간하기 위해 불을 지른 흔적도 찾아냈죠. 그는 인류가 벌인 사냥과 서식지 파괴가 안 그래도 환경 변화로 인해 개체수의 타격을 받고 있는 거대 원숭이나 코끼리새, 하마 등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갔을 거라고 말합니다. 약 1억 6천만 년 전 인도 대륙에서 떨어져 나와 놀라운 진화의 실험실이 된 외딴 섬에 대한 과학 이야기. 때로는 과학적 사실이 상상으로 가득한 애니메이션보다 더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